안녕하십니까. 리더십 챌린지 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 내용은요, 주제는 게으름 극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주차에 아마 리더십이 무엇인지 또 소심한 성격의 극복에 대한 내용을 좀 했었고요. 2주차, 3주차는 넘어져도 꿈을 향해 넘어져라, 꿈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4주차에는요, 게으름 극복이 내용인데요. 게으름 극복을 하게 된 계기가 이번 학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 학기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또 내가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리더십의 목표도 설정했지만 결국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리더십 챌린지 과목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기관리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부지런한 사람, 물론 지금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되새겨보고 이런 부분도 이론이 있구나 한번 보고요. 또 정말 조금이나마 내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꼭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닝이 방금 했고요. 게으름 증상, 그 다음에 게으름의 원인, 게으름의 극복 방법, 그 다음에 게으름 극복하기 위한 실천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으름.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어떤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내가 원해서 그 시간이 할애됐는지, 아니면 사실은 좀 더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는 내용으로 하루를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너무 좀 쉬운 거, 또 게으름을 부려서 좀 편안함을 추구한 삶을 살았는지 그 하루만 점검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내가 어떤 걸 달성했는지로 놓고도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루 일과 정도를 한번 체크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딸은 참 부지런해요, 우리 아들은 참 게을러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이 다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 다 부지런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저는 달성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게으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란 뭐냐?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 자, 제가 앞서 꿈이 뭐라 했습니까? 꿈은 어떤 하나의 목표, 꿈은 나의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생각을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꿈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뭔가 에너지를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꿈이 있다가도 없고 또 생겼다가도, 그죠? 생겼다가도 또 몇 번 도전해보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에너지의 어떤 발산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좀 알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자기관리니까요,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 자기가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뭘 주죠?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신과 약속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약속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게으름을 극복해서 자기관리로,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 스스로 하고 이미지 구축도 되고 약속, 그렇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하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게으름을 극복하면 좋은 점이 뭐냐 같은 말이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자,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년이나 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100년밖에 못 사나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죠?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러면 24시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간에 시간 낭비를 줄인다. 여러분이 뭔가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절제 힘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토익 공부를 해야지, 강의를 들어야지 했지만 일어나 보니 12시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속상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일찍 못 일어났을까? 그러고 봤더니 어제 저녁에 늦게 잤구나. 어제 저녁에 늦게 잘 때 뭔가 성과 있는 일을 했나? 아니면 게임을 했나? 아니면 TV를 봤을까? 자, 어떻게 보면 그 결과에 따라 아침에 늦잠을 자도 괜찮은 것도 있고, 그죠?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저녁에 좀 새벽까지 뭔가 책을 읽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죠? 했을 경우에 늦게 일어날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게으름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큰 어떤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게임이 되었든 잠이 되었든, 그죠? 과식이 되었든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다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앞서 나왔었죠. 좋은 이미지. 사람이 게으름에 딱 봐도 부지런한 사람은, 그죠? 좋은 이미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씻고 다닐 거고,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고,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킬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마감일을 정확하게 지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이미지, 그죠? 우리 TV에 나오는 유재석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MC라고, 그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그죠? MC들이 또 많이 오랫동안 TV에 나오면서 방영되면서 많은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런데 유재석이 어떤 구설수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탈세를 했나요? 한 적 없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자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잘 거절을 했을 거고, 그죠? 이게 선을 넘는다 생각하면 그 선을 잘라내면서 막 거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죠? 연애할 때, 지금 연애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게을렀으면 좋겠습니까?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은 되게 게으르면서 내 남자친구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본인은, 그죠? 부지런하면서 내 여자친구는 게을러도 된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대부분 욕심내죠. 본인은 좀 게으르면서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게을러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놓고 일찍 출근해서 깨우지도 않고 먼저 출근하는 그런 남편,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게으름은 뭡니까? 습관이지 않습니까? 이 습관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학교 이 시기가 정말 전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다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결혼해도 그 습관 절대 잘 못 고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노력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세요. 그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썸썸이 이런 거, 그죠? 금방 못 고칩니다. 그런 썸썸이가 해픈 남성, 여성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네 번째입니다.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과 인성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게으른 사람일수록 인성이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깔끔히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깔끔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족들한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걸,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몸 먼저 씻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좋은 인성, 게으름하고 연관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플랫폼 시장이 뜨고, 그죠? 2대8의 법칙을 통해서,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공을 이루지만 그 이면에 반드시 남들보다 더 뛰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 게으르면서 탱자탱자 매일 놀면서 나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 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게으른 사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잘하면 잘하는 방법 몇 가지, 다섯 가지네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일 하루 일과 스케줄을 쓴다. 매일 하루 일과 스케줄을 쓴다. 매일 하루 일과 스케줄을 쓴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적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 스케줄 매일 똑같은데요, 이거 적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적고 안 적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쵸? 네. 반복된다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스케줄이에요. 뭔가 다르게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세우면 되는 건데, 매일 반복되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메모하는 습관. 여러분 지금 강의 메모하고 있습니까? 원래 리더십 트레이닝 오프라인이면 바로 지금 메모 노트를 작성해서 내게 합니다. 지금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약서만 내는데, 오프라인 수업 들어가면 바로 그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장기화 되면 이 방식을 그렇게 바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열심히 듣지 않거든요. 반드시 메모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죠?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연기된다면, 만약에 이게 이 학기 전체가 온라인으로 다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강의 요약서가 아니라 강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내는 걸로 과제를 낼 겁니다. 그리고 리포트 양을 줄여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강의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내용 잘 좀 기록을 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간 약속 반드시 지키고요. 네 번째, 밝은 표정, 바른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표정이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신경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본인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주 거울을 보세요.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내 표정이 어떤 때 표정이 밝아 보이는가, 어두워 보이는가.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자주 물어보세요. 내가 표정이 밝은 사람인가, 어두운 사람인가. 제가 그럴 때 주변 친구들이 나는 되게 밝게 활발하게 대학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야, 너는 어제하고 딴 사람이다, 이런 말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바꿨습니다. 싱글벙글 노력했습니다. 웃으려고 정말 노력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너 뭐 좋은 일 있냐, 오늘 뭐 좋은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습니다. 좋은 일 많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은 지금부터 연습이 되어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이, 그저 조직생활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감정 내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중에 조직생활할 때 내 감정 그대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드러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어떤 싫은 소리 하면 얼굴 표정 탁 바뀌면서 토라져 있는 모습을 직장 상사가 좋아할까요?
그런 상사 없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상사. 그 상사가 조금 뭐라고 하더라도 얼굴 표정 밝게 생글생글하게 다가오면 그게 더 이뻐서 아이고 더 챙겨줍니다. 그게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정말입니다. 부모님이 조금 잔소리한다고 토라져서 며칠 말 안 하고 그런 행동 보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네? 며칠 동안 심지어 이런 가정도 봤어요. 초등학교 딸하고 벌써 그 애가 벌써 대학생 됐네요. 초등학교 딸하고 6학년이에요. 엄마하고 싸웠는데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초등학교 딸이 아무리 철이 없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6개월 동안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냥 말을 먼저 하세요 했더니 절대 자존심 상해서 못한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딸이 고집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마음이 넓게 포용력 있게 가야지. 그 똑같이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밝은 말, 밝은 표정, 바른 말. 바른 말 뭘까요? 욕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긍정적인 말, 욕 정말 없애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주제가 게으름 극복이니까 게으름 극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 극복은 자기 관리 영향을 더 넣었네요. 이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관리 관련 책을 정말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스케줄을 쌓아서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아니라 이건 지금 내가 그냥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자기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압니다. 한 20년 동안 저하고 이렇게 많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회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클럽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진의 짐작을 하고 할 정도입니다. 자,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잘 관리하면 내가 남은 내 인생이 잘 관리되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뭘까요? 우선순위의 기준은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실 우선순위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목표가 없는 데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웁니까? 라고 하면 하루 일과를 일단 다 적었어요. 순서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적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10개를 적었다면 20% 2개를 뽑았어요. 이 8개를 못하더라도 이 2개를 하면 훨씬 더 나한테 만족감이 있고 또 가치가 있다 여겨지는 걸 2가지를 뽑았어요. 그 2가지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다 나머지 8가지를 하기 전에 그 2가지에 집중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2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그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결국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한 사람 중에서도 그죠? 부지런한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봤어요. 부지런한데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바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루를 놓고 보면 그죠?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잘하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그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하다 보니까 주력이 없던 주력. 농사를 지어도 잘하는 농산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가야 되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하다 보면 수익이 안 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미래에 가져가야 될 직업이 있다면 또 그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요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내가 관심이 분산되어서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적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는 사람. 누구한테 시켜서 하는 거 정말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맞죠? 딱 청소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방 좀 치워라. 그죠? 이렇게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공부 좀 하려 하는데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으려 하는데 책 좀 읽어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스케줄 딱 세워놓고 그걸 딱 보이게 세워놓으세요. 세워놓고 그걸 실천해서 운동 가고 또 집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딱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실천해 주기 때문에 그 실천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할 일,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다 끝나고 나면 끝났나 집에 갈까? 이게 아니라 주변 둘러보고 이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일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과 가치성 있는 일을 구분하라. 중요한 것과 가치성 있는 것 구분을 참 하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치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를 세차한다고 하겠습니다. 차를 열심히 세차를 했는데 차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세차를 하는 시간에 내가 독서를 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세차도 하고 독서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독서를 하는 거하고 세차를 하는 거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독서를 계속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차를 계속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이렇게 만나는데 전화해서 만나는데 맨날 친구 만나봐요. 그 친구가 만나면 맨날 같은 소위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과거 얘기만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말하고 있으면 그런 친구랑 만나있으면 집에 왔을 때 뿌듯하다. 야, 나는 친구 만나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구나. 야, 저 친구한테 좋은 말도 많이 들었고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러면 그 친구 계속 만나세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만나고 술을 먹지만 계속 신세한탄이라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점이 전혀 없고 변화도 전혀 없고 그죠? 노력하는 바도 전혀 없고 자기 얘기가 없으면서 과거만 계속 들춰내면서 우리 그때 좋았지, 그때 우리가 참 행복했지, 우리 그때 참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런 친구는 사실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주구장창 맞으니까 기분은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서로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습니까? 가치성 있는 친구를 만난다면 만날 때마다 좀 더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걸 뭔가 알려주고 또 내가 알려주고 그죠? 뭔가 발전성이 도전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치성 있는 거예요. 책을 봐도 마찬가지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과가 나오면 다행이죠. 성과가 안 나오면 책을 바꿔야죠.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입을 바꿔야죠. 맞죠? 그래서 결국 가치성이 있는 건 뭐냐? 바로 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게 뭡니까? 그냥 원재료일 때보다 뭔가 그걸 제조해서 부가가치가 높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발전시킨다. 내가 어떤 시간을 했는데 그 시간이 나의 발전 속도를 올렸다. 내가 발전하게 만들었다면 그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죠. 자, 그래서 열심히 장롱 닦고 방바닥 닦고 엄청 닦지만 또 아이가 어지럽히죠. 그러면 좀 덜 닦고 그 시간에 부모가 차라리 책을 보고 있는 게 낫겠죠. 이러면 그럽니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모습하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청소를 좀 덜하고 책 읽는 모습을 보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좀 가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를 찾아라. 자, 하루 24시간 속에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암기가 잘 되고 뭔가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면 그때 사업 아이템이 잘 나오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걸 놓고
새벽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전심형 인간이냐, 뭐 야간형 인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나오죠.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 책이 나오면서 정말 사람이 아침형 인간을 많이 바뀌었다고,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아침형 인간이 왜 중요한가 저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침형 인간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침형 인간이 되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 일의 패턴이 보통 9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9시에 업무가 보통 개시되는 공간이 아닌데도 있어도 많은 업무 따라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 그죠? 뭐 이거 온라인에 들어가 접속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대표적인 그냥 일반적인 거는 9시 출근해서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8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만약에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업무를 본다. 6시에 미리 깨어서 어떤 업무를 보고 준비하고 9시에 업무를 시작하면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8시에 부랴부랴 깨어가지고 업무를 한다고 해보세요. 정신이 멍해가지고 깨는 데만 2시간 걸립니다. 그럼 11시쯤 되겠죠. 벌써 회사 일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일찍 시작해서 머리를 맑게 만든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 딱 보고 이거 몇 분 걸리네, 그 시간 맞춰가면 되겠대. 그럼 얼굴 부시해가지고 여성 같으면 화장도 한두 많은 돈 가가지고 그저 쉬는 시간에 화장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늘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발전성이 없고 성숙도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운 빠집니다. 사람 누구나 기운 빠질 때 있어요. 내가 나이는 먹지만 뭔가 돈이 많아지거나 인격적으로 성숙되거나 자격증이 많아지거나 뭔가 결론을 읽거나 저 같으면 책을 많이 쓰거나, 그죠? 주변 사람들 회원이 많이 모여들거나, 그죠? 사람들의 변화를 잘 일으키거나 이런 게 뭔가 성과가 있어야만 저의 자존감도 올라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성과 없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그건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과치 없는데요. 자기 자만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 시간대만큼은 제발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은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메모해서 상상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아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 나왔고요. 신뢰를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게으름의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름의 원인.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걱정이 별로 없고 천하태평이다. 자, 게으른 사람은 보통 지금 못하면 안 돼, 지금 안 하면 내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못해도 나중에 할 수 있어, 언젠가는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배가 좀 나오네, 살 빼야 되겠다, 오늘 저녁 뛰어야지 이러면 바로 뛰러 나갈 텐데, 배가 나오네, 뱃살이 나오는데 걱정이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건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별 걱정이 없어요. 자, 보통 그 성인병, 아직 여러분 성인이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신체를 비유해서 여러분은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자, 배가 나와서 뱃살이 의사들이죠. 뱃살이 어느 정도 몇 센치 나오면, 그러니까 적정 뱃살이 기준치가 있는데 그 뱃살 이상으로 나오면 우리 성인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병을 갖게 된답니다. 고혈압부터 당뇨부터 다양한 뇌경색부터 다양한 병을 갖게 된대요. 근데 이 뱃살이 조절이 되고 뱃살이 관리가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라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배가 좀 부르다 싶으면 그냥 나가서 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뱃살이 살로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걱정이 없다. 자, 이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아야 좋습니까? 걱정이 낮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이 그 정도로 많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이 없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의 걱정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어요.
걱정 지수를 끌어올리자.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내 나이에 걱정해야 될 건 뭘까? 이렇게 물으면 좀 또라이같이 보이니까 너는 무슨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물어보세요. 근데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나는 걱정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분명히 자기 몸무게 훨씬 더 몸무게가 높을 겁니다. 자기 평균 남자는 자기 키에 100을 빼고 여자는 100을 뺍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자는 100을 빼고 남자는 105를 빼면 그게 자기 몸무게의 평균치 그보다 많으면 빼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죠? 내가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본인 잘 몰라요. 본인 모르거든요. 뱃살만 보면 돼요. 내가 걱정이 많구나 저구나.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굳이 내가 좀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다 주관이 아닌 그러면 부모님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부모님 물어보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지금 물어보면 되죠. 자, 어느 정도의 걱정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걱정 지수 낮으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 자, 목표 앞서 했지만 꿈이 없는데 갈 곳을 모르는데 그쵸? 부지런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스티븐 스필버그 그죠? 영화 찍어야지. 정주행해서 난 빨리 배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도로 깔아야지.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아침이 딱 정말 밝아지면 뭘 할지를 알기 때문에 박차고 뛰어나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막막한 겁니다. 막막하면서 그날이 그죠? 오늘이 그날 같고 내일이 그날 같고 그죠? 맨날 똑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목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맡은 일에 책임지기 싫어한다. 책임지수. 자, 여러분은 학생으로 책임 있고 또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해서 부모로서 책임이 있고 이 사회 대한민국 사람 사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조직생활을 하는 이상 그렇잖아요.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책임을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면 역시 책임 회피가 되겠죠. 그럼 역시 어떤 일을 도전하기를 꺼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 부모들이 힘들 텐데 내 동료가 힘들 텐데 내가 그죠? 이런 걸 알면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죠. 청소도 해버리고 말고 미루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성장해요. 역경지수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지수 높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나는 역경지수가 높아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람 인생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은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바깥에 출입을 못하고 그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다시피 한데 이런 어떤 상황을 역경으로 친다면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바깥을 자유롭게 다닐 때 그때 행복은 정말 커집니다. 나중에 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훨씬 더 그 자유가 아무나 만나도 그죠? 누구하고 만나도 걱정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을 때 그 전과는 다르게 엄청 행복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여러분이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아들, 딸에게 아주 편안하게 뭐든지 다 해주고 거리낌없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부모님 귀여워합니다. 모든 자산을 다 주고도 욕먹어요. 왜 이 정도밖에 안 주냐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키워야 돼요. 시련과 역경을 맞닥뜨리게 힘들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마움도 알고요. 고마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인정받은 경험이 부족하다. 자,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계속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잘한다 잘하나 그죠?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하기 싫어요. 자,
물론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숙이 빨라가지고 빨리 걷는 애도 있지만 성숙이 아무리 빨라도 옆에서 응원을 해주거나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잘 걷지